국민의힘 김포시 의원들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정책자문관 채용 의혹과 대학병원, 복합쇼핑몰 유치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하영 시장은 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이 29일부터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를 시작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전 자가진단 키트를 받아 먼저 검사하는 건데요. 어떤 과정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설 명절에도 고향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향과 일터에서 가족의 안녕을 전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늠름하고 강인한 정신을 담은 호랑이 만화작품전이 지역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카툰전 호락호락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포시 의원들이 김포시장을 고소했습니다. 김포시장의 시정 운영을 두고 여러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네, 김포시장은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포시 의원들이 정하영 김포시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밝힌 고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앞서 유영숙 김포시 의원이 임시회에서 제기한 정책자문관 채용 의혹에 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들은 또 시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학병원과 쇼핑몰을 유치했다고 밝힌 과거 시정연설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김포시의 자료 제출 거부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무집행 방해로 규정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런 행위가 김포 시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다며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먼저 자문관 채용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공무원 인사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용한 거라는 겁니다. 병원과 쇼핑몰 유치 건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안들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 비밀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면서도 이번 고소를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정치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정 시장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더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시정을 두고 벌어진 정치권의 다툼에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8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1,244명으로 확인됐는데요. 1일 최대 확진자 발생 기록도 전날 1,029명보다 215명이 증가하며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는 전파력이 기존 변이보다 강한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부평 지역에서는 107명이, 계양 지역은 145명이 확진됐는데요. 경기 지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75명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5,000명대를 넘어서며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날보다 41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천 지역에서는 250명이, 김포는 16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됩니다. 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PCR 검사 대신 자가진단 키트로 15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신속 항원 검사를 직접 받아봤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이곳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일부터는 밀접 접촉자 등 일부 예외 대상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들은 PCR 검사 대신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자가 검사 키트입니다. 상자 안에는 검사용 장비와 검체 추출액, 면봉, 폐기용 비닐봉투 등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손소독을 한 뒤 위생장갑을 끼고 코를 푸는 방법으로 코 속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후 검체 채취용 면봉을 코 속에 집어넣습니다. 거울을 보시고 본인의 그 코 안쪽으로 면봉을 한 2cm 정도 넣으셔서 벽면을 통해서 벽면을 훑듯이 이렇게 면봉으로 이게 채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체가 묻은 면봉을 부러뜨려 용액이 든 용기에 넣고 10여 차례 천천히 흔드는데
이때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용액을 검사용 장비 하단홈에 서너 방울 떨어뜨린 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후 15분가량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처럼 한 줄이 뜨면 음성이고 T가 적힌 부분까지 두 줄이 생긴다면 양성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도 방역 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여야 합니다. 병원 입원을 앞둔 환자나 휴가 복귀를 앞둔 장병, 고위험 시설 종사자 등 일부는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진료소와 병의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정부 방역 방침이 바뀌면서 지자체의 방역 대응도 달라집니다. 김포시는 그동안 직원이 확진될 경우 사무실을 폐쇄하고 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했지만 앞으로는 사무실을 환기하고 방역한 뒤에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상 근무하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도 출근이 가능한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미접종자만 격리기간 7일 동안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무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김남우 아나운서 네. 이번에 설 명절에 집에 가나요? 아니요, 아쉽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이번 설에는 그냥 집에서 혼자 보내기로 했어요. 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번 설 명절에도 역시 고향 가기 포기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모두 마찬가지겠죠? 네, 가족들을 향한 그리운 마음,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엄마! 아프신 거 딱 여기까지. 아빠가 힘드시니까 엄마가 정신 바짝 잡으시고 끝까지 아빠하고 좋은 시간 그리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하시기만을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부모님 아들이에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갖고 이번에도 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좀 잠잠해지거든 그때 편안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못 가게 돼서 좀 많이 섭섭하고요. 전화 많이 자주 드리고 걱정 안 되게끔 신경 쓸게요. 오지 말라고 얘기하려고요. 어차피 이동하고 그러려면 이제 몸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으니까 많이 보고 싶죠. 뭐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다 보고 싶으면 마찬가지예요. 그래 모임들 자제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에 코로나 풀리고 나서 서로 만나자. 우리 큰딸, 둘째, 셋째 사랑한다. 이번 명절에 구정 명절에는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조상님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너가 차례를 지내고 여기는 산소에는 내가 아빠가 이제 대신 가서 이런 격리도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 좋게 이제 코로나 다 없어진 다음에 그때 만나서 우리 보도록 하자. 잘 있어라.
이민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호랑이해를 맞아 그 늠름하고 강인한 정신을 담은 전시가 지역에서 열리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호랑이의 건강하고 희망찬 기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정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해를 맞은 호랑이의 모습이 익살스럽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 게임의 호랑이를 선명하게 새긴 작품도 있습니다. 그림 하나하나마다 해악과 재치가 넘칩니다. 다양한 호랑이 만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시 호락호락. 이민년 검은 호랑이해를 맞아 한국카툰협회 소속 작가 44명이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작가들은 매년 1월 12간지 띠 가운데 그 해에 해당하는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색적인 만화를 감상하는 동시에 그림도 안에 직접 색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카툰 전시는 웃음과 풍자를 중심으로 한 카툰 전시이거든요. 이런 만화, 호랑이를 주제로 한 만화 전시를 보면서 관람객분들이 많이 웃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 신과 호랑이를 주제로 한 기획전은 설 연휴 사흘을 제외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천 지역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들 중 53% 정도가 설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부천상공회의소는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20개 중소기업들의 상여금과 휴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설 상여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응답은 35.3%, 급여의 50%를 지급한다는 응답이 17.6%였습니다. 또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4%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상공회의소는 이번 설 연휴 평균 휴무일수가 4.6일로 지난해 4일보다 늘어났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27일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다쳤습니다. 27일 오전 9시 48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상가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한 명이 6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과 고용당국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27일 밤 9시 10분쯤 김포 운양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인근 주택과 아파트에 한때 정전이 발생했는데요. 정전 발생 직후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1시간 만인 밤 10시쯤 대부분 세대에 전기가 다시 공급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8일 11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분쇄 작업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조기에 채용하기 위해 간호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을 오는 4월 30일에 앞당겨 실시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간호 8급 49명으로 임용 예정 기관별로는 시와 8개 구에서 47명, 강화군에서 2명입니다. 당초 올해 간호직 채용 시험은 9급 공채 시험일인 6월 18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의 인력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 15개 시도가 다른 직렬에 앞서 간호 8급을 우선 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시는 필기시험과 면접 등 시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6월 중에는 현장 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간호직을 제외한 타 직렬의 올해 시험 시행 계획은 다음 달 중에 발표됩니다. 부천시가 지난해 자주재원 달성 부문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냈습니다. 부천시는 28일 택배업종의 영업이익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 등의 이유로 지방세와 세외 수입 부문에서 모두 5,990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고 지난 2017년과 비교해서는 15.9% 증가한 결과입니다. 부천은 올해 자주재원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목표보다 200억 원 높인 5,600억 원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